제12화 강호행 안개 낀 마을의 산재물.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무림맹 본단. 누군가에게는 꿈의 궁전이고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요람이겠지만 나에게는 그저 거대한 사육장이었다. 나는 말고삐를 잡은 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높은 성벽 위에서 맹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저 안에는 지금쯤 하온이 내 명령에 따라 기밀 서류를 빼돌리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테고 흑영대 녀석들은 새 무기를 손질하며 킬킬거리고 있겠지. 다녀오겠다. 나는 짧게 읊조리고 말머리를 돌렸다. 이제부터는 진짜 야생이다. 규칙도 심판도 보호막도 없는 오직 강자존 창자존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강호장후. 가슴이 벅차오르냐고? 아니, 피 냄새가 맡아질 뿐이다. 전생에 내가 떠돌며 겪었던 그 지옥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 선하니까.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맹에서 서북쪽으로 300리 떨어진 무구촌무 초촌 안개 언덕 마을이라 불리는 그곳은 최근 기이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유령 마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이다. 무림맹은 이를 단순한 산적짓이라 판단하고 방치했지만 내 기억은 다르다. 그곳은 마교가 중원 침공을 위해 전초기지를 세우려 했던 곳이자 금지된 주술인 혈강시시 짱씨를 실험했던 장소다. 나는 흑철의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녀석이 기분 좋게 웅웅거렸다. 그래, 오랜만에 포식하게 해주마. 사람 피가 아니라 마인 멀연의 피로. 이틀을 꼬박 달려 도착한 무구초는 이름 그대로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대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안개. 그 안개 속에서 썩은 물 냄새와 희미한 비린내가 풍겨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밭에는 작물이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길가에는 주인을 잃은 수레가 뒤집혀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거기 누구 없소? 내 목소리가 안개 속에 먹혀 들어갔다. 대답 대신 낡은 주막지 오무의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말에서 내려 흑철을 움켜쥐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주막 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 하나가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히, 오지마.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진정하십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밥이나 한 끼 청하러 왔습니다. 내가 엽전 꾸러미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그의 눈동자에 박혀 있었다. 젊은이, 당장 떠나게.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왜죠? 산적이라도 나옵니까? 산적? 차라리 산적이면 다행이지.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붉은 안개야. 밤만 되면 산에서 붉은 안개가 내려와. 그리고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사람들이 사라져 있어. 비명 소리도 없이, 핏자국 하나 없이 그냥 증발해 버린다고. 붉은 안개. 내 예상이 맞았다. 그건 마교의 혈무시의 우다.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납치하기 쉽게 만드는 마공모공. 어젯밤에도 옆집 순인의 식구가 몽땅 사라졌어. 이 마을엔 이제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 나도 오늘 밤엔 도망칠 생각이었네. 노인이 내 소매를 잡았다. 그러니 젊은이도 어서 도망쳐.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오기 전에. 그때였다. 주막 밖에서 들려오는 징 소리. 징, 징, 징. 노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런, 벌써 해가 지고 있어. 그들이 온다. 붉은 사신들이 온다.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막 뒷문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노인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을 덮고 있던 하얀 안개가 서서히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피를 뿌린 것처럼. 나는 흑철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붉은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수십 개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없이 흰자위만 번득이는 온몸에 붉은 부적을 붙인 괴물들. 마교가 만든 실패한 실험체 하급 강시장 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붉은 로브를 뒤집어 쓴 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시신을 담을 거대한 자루를 들고 입으로는 기이한 주문을 외우며 오늘의 제물은 신선하구나. 선두의 선 마교도가 나를 보고 킬킬거렸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산제물이라니 마신 무엇생께서 기뻐하시겠어. 나는 흑철의 검집을 땅에 꽂았다. 쿵. 산제물이라.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 나는 삿갓을 벗어 던졌다. 내 눈에서 붉은 안광이 번뜩였다. 나는 재물이 아니라 재앙자의 양이다. 잡아라. 산채로 잡아라. 마신 무엇생께 바칠 귀한 몸이다. 피 한 방울도 땅에 흘리게 해선 안 된다. 붉은 로브를 뒤집어 쓴 마교도 그 우두머리에 찢어질 듯한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붉은 안개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 아니, 하급 강시장스 때가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놈들의 눈에는 동공이 없었다. 오직 흰자위만 번득이며 입가에는 누런 침과 검은 피를 질질 흘리고 있었다. 살아생전에는 이 마을의 농부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자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사륙의 본능만 남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크아, 우어. 수십 마리의 강시들이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땅이 울렸다. 놈들은 고통을 모른다. 두려움도 없다. 팔이 잘려도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와서 물어뜯는 놈들이다. 썩은 손톱이, 누런 이빨이 내 목덜미와 팔다리를 노리고 사방에서 덮쳐왔다. 보통의 무사라면 이 압도적인 공포와 악취에 질려 검을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무린맹에서 상대했던 기교를 부리던 자객들에 비하면 이놈들은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가. 비켜라. 냄새난다. 나는 흑철을 머리 위로 치켜들지 않았다. 그저 허리춤에서 수평으로 아주 간결하게 그었을 뿐이다. 검기젠 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다. 내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반탄강기판, 땅강치의 폭발력을 검신젠션에 실어 공간 자체를 진동시키는 일격. 쾅. 검이 닿기도 전에 공기가 먼저 터져 나갔다. 선두에 있던 강시 5마리의 몸통이 동시에 부풀어 오르더니 풍선처럼 터져버렸다. 말 그대로 폭사바우스. 반탄강기의 파동이 놈들의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뼈 내부로 침투해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뜨려버린 것이다. 푸악. 검은 피와 썩은 살점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내 얼굴 위로, 흑철의 검신 위로, 진흙탕 바닥 위로 시체 조각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뭐야. 저 놈 무공이 왜 저래. 강시의 가죽은 강철보다 단단할 텐데. 일격에 터졌어. 뒤에서 강시들을 조종하던 붉은 로브의 마교도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놈들의 계산에는 없었겠지. 빼는 것이 아니라 터뜨려 죽이는 검술이라니. 고작 이 정도인가? 마교의 혈강시 기술도 많이 퇴보했군. 나는 멈추지 않고 강시 때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흑철은 춤을 추듯 그러나 묵직하게 움직였다. 좌도로 휘두르면 머리통 3개가 박살나고 우요로 찌르면 가슴팍 2개가 뚫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살이 찢기는 소리, 강시들의 괴성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퇴, 맛없어. 이건 썩은 피잖아. 흑철이 내 머릿속에 불평을 쏟아냈다. 녀석은 미식가다. 이미 죽은 자의 피, 생명력이 없는 탁한 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검신이 짜증난다는 듯 더욱 거칠게 진동했다. 알았어. 입막. 까다로운 녀석 하곤. 나는 강시의 머리통을 발로 차내며 길을 텄다. 메인 요리는 저 뒤에 숨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나는 피로 물든 길을 뚫고 뒤에서 부적을 흔들며 강시들을 조종하던 마교도들을 향해 돌진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이
이 미친놈이 저 놈을 막아. 마교도 우두머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놈들은 황급히 품에서 붉은색 주머니를 꺼내 던졌다. 펑! 주머니가 터지며 붉은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혈독사시의 도사. 피부에 닿기만 해도 살이 녹아내리고 흡입하면 내장이 뒤틀려 죽는다는 마교의 악명 높은 독가루. 크크크. 아무리 고수라도 이 독 안에서는 뼈도 못 추릴 거다. 놈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붉은 독안개 속에서 뚜벅, 뚜벅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독안개를 뚫고 내가 걸어 나왔다. 내 피부는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설삼쉬의 쓴의 냉기가 내 몸을 감싸고 있어. 독가루가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놈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괴물. 나는 놈들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이제 거리는 불과 5보. 놈들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것을 본 순간 등 뒤의 흑철이 미친 듯이 환호했다. 냄새가 난다. 공포의 냄새. 달콤해. 지금이다. 흑철의 두 번째 봉인을 풀 때다. 나는 단전의 내공을 검신으로 쏟아부었다. 그러자 검은 검신에 새겨져 있던 흐릿한 문양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귀신 얼굴 괴면의 형상으로 변했다. 우웅. 기이한 파동이 검에서 뿜어져 나와 마교도들의 뇌를 강타했다. 현실 세계는 그대로였지만 놈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마교도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어릴 적 가장 무서워했던 학대자, 혹은 자신이 고문해서 죽였던 원기위안구이들이 자신을 찢어 죽이러 오는 환영이 보였을 것이다. 이것이 귀면의 능력, 상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공포를 끄집어내어 증폭시키고 그 정신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사악한 힘. 오지마. 잘못했어. 살려줘. 으악. 내 몸에 불이 붙었어. 뜨거워. 멀쩡한 놈들이 허공에 대고 팔을 휘젓고 제 얼굴을 쥐어뜯으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놈,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기어가는 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꺄. 맛있어. 공포가 너무 맛있어. 흑철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놈들의 정신력을 빨아들였다. 검이 붉게 빛날수록 내 몸에 활력이 돌았다. 이 힘, 위험하다. 너무나 달콤해서 중독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이 힘이 필요하다. 나는 미쳐버린 놈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며 흑철을 휘둘렀다.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놈들의 목을 베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서걱, 툭, 서걱, 툭. 머리통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공포의 비명소리도 하나씩 줄어들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그는 정신력이 강했는지 덜덜 떨면서도 내 환각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전이는 상실한 상태. 그는 붉은 로브가 찢겨진 채 뒷걸음질 치다 낡은 재단 벽에 몰렸다. 너 정체가 뭐냐? 정파의 무공이 아니다. 마교의 무공도 아니다. 넌 대체 알 거 없다.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나는 흑철의 검끝을 놈의 목젖에 들이댔다. 차가운 쇠의 감촉에 놈이 숨을 멈췄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마을 사람들 어디 있나? 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산 쪽을 가리켰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다. 크크, 이미 늦었다. 그들은 동굴 재단으로 옮겨졌다. 오늘 밤 붉은 달이 뜨면 혈마시의 모님께서 그들의 피로 부활하실 것이다. 혈마, 전생의 기억에 없는 이름이다. 마교 내부에 내가 모르는 파벌이 있었나? 아니면 내 회기로 인해 역사가 비틀어진 건가? 상관없다. 신이든 마귀든 내 앞을 막으면 베어버릴 뿐이다. 고맙군. 정보는 그 정도면 충분해. 푹. 나는 망설임 없이 검을 찔러 넣었다. 심장을 관통당한 놈이 쿨러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놈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흑철을 타고 흘러 내 손목을 적셨다. 흑철은 만족스러운 트림을 하듯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진동을 멈췄다. 죽은 우두머리의 품을 뒤지니 피 묻은 양피지 지도와 서신 한 통이 나왔다. 서신에는 무림맹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하운이 보낸 것인가? 아니, 자세히 보니 인장의 문양이 달랐다. 이건 남궁 난공 세가의 인장. 재물은 준비되었다. 의식을 서둘러라. 남궁천 난공텐. 남궁천. 순간 내 뇌리에 스치는 기억. 남궁세위. 내 책사. 그를 불구로 만들고 가문에서 쫓아냈던 그의 친형 이름이 바로 남궁천이었다. 정파의 명문가인 남궁세가가 마교와 손을 잡고 혈마를 부활시키려 한다. 이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다. 강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다. 재밌어지는군. 세위 녀석, 알게 되면 거품 물겠어. 나는 서신을 구겨 품에 넣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니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산 중턱을 바라보았다. 그곳 동굴 입구에서 시커먼 마기 머치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나는 말에 올라타지 않았다. 흑철을 손에 꽉 쥔 채 진흙탕을 밟으며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내렸지만 내 눈 속의 살기는 씻기지 않았다. 기다려라. 남궁천. 그리고 혈마. 이진이라는 사냥개가 냄새를 맡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내 뒷모습 위로 천둥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졌다.